안녕하세요. 친절한 요양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이신데 한 10년 넘게 10년 전에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이제 상담을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갑자기 피부 사진이 탁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인가? 이랬었거든요. 아토피처럼 막 발적이 여기저기 있어서,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인 거죠. 그러니까 통증 부위에 발적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게 꼭 반드시 관절 부위가 아니더라도요, 그냥 발바닥, 손등, 손가락, 이렇게 턱,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일반적으로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큰 관절로 이동하는 개념인데, 이분은 조금 특이하게 발바닥, 손바닥, 손등, 턱 이런 데 불편함이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 약도 굉장히 오랫동안 드셨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약을 드시고 싶지 않으셨는지 약을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어느 정도는 생활하실 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내용을 보면은 재발성 류마티즘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거나 피곤한 경우 잘 발생을 합니다. 음식의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밀가루, 기름진 음식 등을 먹으면 좀 더 심해집니다. 주 발생 부위는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 그리고 기타 부위는 턱에 발생하는 날은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팔꿈치, 무릎 쪽에도 간간히 발생을 합니다. 2010년 초기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다 현재는 거의 매일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보기 불편하실 수 있지만 증상이 나타난 사진을 첨부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부위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여기, 어느 날은 발바닥, 어느 날은 손바닥, 이러니까 또 그러다가 증상이 좀 괜찮아지면은 다시 또 피부가 좋아지기도 하시는데, 이게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간헐적인 부분에서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발바닥 같은 경우는 한번 통증이 생기면 걷기도 너무 힘드시고, 손가락 같은 경우는 또 사무도 보셔야 되니까, 턱은 생기면 아예 음식을 못 드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얼마나 불편하게 거의 10년을 그렇게 10년 넘게 살고 계셨는지. 그런데 제가 좀 특이한 건 뭐냐면요. 혈액검사표를 2년 단위로 보내주셨어요. 자주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2011년도 검사부터 2021년 검사까지 쭉 있는데, CRP가 물론 처음에 초기 진단 받으셨을 때 2.68 높았거든요. 그리고 약물을 이제 MTX도 한 5알까지 드시고 스테로이드 막 드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CRP가 좀 내려가긴 했고요. 그래서 0.8, 0.8, 0.9, 0.3 이 정도까지 내려갔고요. ESR도 처음 진단 시에 23이면 그리 높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11, 11, 17 이것도 약물로 조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운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RA 팩터도 3에서 5 안팎밖에 안 나와요. RA 팩터가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3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 15 정도까지는 정상 범위로 본다면 거의 정상 범위 군에 있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맞긴 한데 수치상으로 그렇게 표현되진 않고, 이 통증이나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수치가 다른 분들보다는 높지 않다. 그리고 현재도 약을 안 드시고 계시는 상태에서 검사를 하셨을 때도 그리 수치가 높지 않았어요. 물론 ESR 18이면 그것도 아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통증하고 지금 ESR이나 CRP, RA 팩터의 수치하고 비례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게 너무 높으면 당연히 아프지만 이게 좀 낮아도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내 몸의 자각 증상은 많이 좋아졌는데 수치는 오락내락 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수치에 너무 집중을 하시게 되면 수치가 1만 올라가도 나 떨어질 줄 알았는데 1이 올라갔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CRP나 ESR은 류마티스의 전용 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적혈구를 가지고 침강 속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구의 흐름을 보고 염증이 진행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다른 염증, 그러니까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염증에도 ESR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통증의 정도와 이렇게 비례한다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치가 올라간다는 건 내 몸에서 다른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만증하는 거는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분은 특별히 수치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거의 정상 범위에 다 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고, 그렇다면 이제 자각 증상, 그리고 피부가 통증을 딱 말해주거든요. 빨갛게. 그래서 초기에 저한테 보내주셨던 사진 이게 같이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저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일지를 쓰셔가지고요. 하루하루. 뭐 어느 날은 왼쪽 새끼 주먹 쪽 아주 살짝 통증 느껴짐. 다음 날은 왼쪽 중지 끝 폈을 때 통증 없고 홍반 붓기 없으나 굽히면 통증 있음. 피 안 통하는 느낌. 왼쪽 새끼 주먹 쪽은 통증 사라짐.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일지를 쭉 쓰셔서 저한테 보내주셨던, 그리고 전날 잠을 잘 못 주무셨다는 얘기라든가, 그리고 오늘은 오른쪽 약지가 많이가 아프고 어느 날은 또 턱이 아프고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느낌상 왠지 개선이 빨리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꼼꼼하시고, 그리고 상담을 할 때도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지금 작년 9월이니까요.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 6개월 그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제가 사실 이 피부 사진을 이렇게 자주 보여주시질 않으니까, 그리고 보여주시라고 해도 아니 별 발족한 적이 없어요. 그 발적한 적이 거의 매일 있다가 어쩌다 한 번씩 생기시니까 이번 달은 한 번 생겼어요. 뭐 이번 달은 몇 번 생겼어요. 그 정도로 숫자를 세야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최근 사진도 한번 보내주세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주 발바닥도 너무 깨끗하시고 뭐 손도 그러시고 발등도 좋아진 이렇게 사례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랬어요. 한 번도 다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팔목에 이렇게 좀 붉게 올라왔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사실은 약간 붉기가 올라오는데, 이 환자분처럼 아주 특징적으로 아주 붉은색이 선명하게 발바닥이나 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요청을 드렸더니 교수님께서 흔쾌히 얼마든지 쓰셔도 된다, 컨텐츠에 이용해 주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였냐면요, 숙면을 잘 못 취하시는 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숙면을 잘 못 취하시는 상태가 계속 반복이 돼서, 제가 생약제제인데 레돌민이라는 제제를 간혹 한 번씩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상품명을 말씀을 잘 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건 좀 특이한 제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품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수면 패턴을 잡아주고, 그리고 내가 수면에 딱 접근해서 들어갔을 때 그 딱 떨어지는 순간에서 작용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과 깊은 수면으로 유도시켜 줄 수 있는 이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을 균형을 잡아주는 스위스의 생약 제제가 있습니다. 이 제제를 좀 드시면서 확실히 정말 잠의 수면 질은 너무 좋아졌고, 똑같은 시간을 잠을 자도 그 다음날 개선되는 효과가 되게 좋다. 그리고 이 류마티즘이 좋아지시면요, 컨디션은 좀 사실 많이 좋아지세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그렇고, 우리가 통증이라는 것이 주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마련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스트레스가 이 자가 면역 질환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편집을 해서 한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생기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마다 이렇게 발적이 일어나는, 몸에 붉은 기운이 불긋불긋 일어나면서 막 뜨겁고 열감이 느껴지는 환자분의 사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